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 나라 사랑을 실천한 호국 영령들을 참배하고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나라 사랑 의식을 키워주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현충원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순국선열의 높은 뜻을 마음에 새기고 보훈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대전 현충원의 숨은 면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보훈 성지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애국지사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12만 영령들이 모셔져 있는 국가 최고의 보훈 성지입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 하면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시거든요. 오늘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해서는 국립대전 현충원을 둘러봅니다. 가시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요즘 젊은 세대는 호국과 보훈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요. 국립대전 현충원에 와서 참배해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지금 현재 13만이가 잠들어 있는 국가 최고의 호국공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현충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국가 통일의 장, 또 세 번째로서는 국가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갖다 이 글로벌 시대에 선진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 최고의 호국공원입니다. 각급 학교와 단체의 경우 호국 배움의 버스를 타고 현충원의 여러 묘역과 주요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보훈에서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애국 선열의 모습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곳에는 6.25 전쟁 당시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 참전하신 아버지 박태모님과 두 아들인 박정래, 박경래님이 모두 참전하셨는데 작전 당시 모두 전사하셨습니다. 이렇듯 6.25 전쟁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관 분들도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수많은 사연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나라사랑 체험교육이 되겠죠. 학교에서는 다양한 곳으로 현장 체험 활동을 떠날 텐데 오늘 이곳 현충원으로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나라 사랑 의식을 키워주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현충원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그런 의식을 잘 못 느끼는데 현장에 와서 자기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하니까 큰 그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느꼈습니다. 현충탑을 참배한 뒤 묘역 주변을 청소하는 학생들. 비석을 닦을수록 먹먹한 기분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분들이 잠들어 있고 하는 곳이니까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면 조금 더 기분이 좋고 다른 분들이 보기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2만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 현충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의 묘역부터 수많은 동요의 아름다운 노래말을 지은 윤석준 선생의 묘역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에 순국한 46명 용사들의 묘역을 찾았는데요. 용사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구구절절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제법 흘렀건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만 느껴집니다. 잠시 묵념으로 명복을 빌어봅니다. 이곳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국하신 46명의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고요. 그 당시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면서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유가족들한테는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또 가슴속에 많은 것들을 묻어놨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46명의 용사들 편히 영면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보훈 미래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또한 유해 발굴 현장에서 나온 우리 군인들의 유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찢기고 총탄이 박힌 철모부터 전쟁 당시 신었던 전투화와 총탄들이 생사를 넘나들던 전쟁을 대신 말해줍니다. 여기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실제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분들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라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은 없지만 이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장난감처럼 보이는 비행기. 전쟁 당시 실제로 하늘과 땅을 누비던 무기들입니다. 국가 수호를 위해 제 몫을 다하고 이제 방문객들을 막고 있죠. 이런 것들도 군에서 사용됐었던 전투 장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25 전쟁 전후로 실제 사용되었던 각 군의 전투 장비 총 26종 3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도 못 봤었던 그런 전투 장비들인데 여기에도 학생들한테 네. 인기가 많겠어요. 네, 굉장히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과 또 학생들의 또 사진 촬영 장소로도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는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충원 구석구석으로 이어지는 보온 둘레길인데요. 묘역 주변의 숲과 흙길을 그대로 살려 이제는 걷기 좋은 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숲길이 정말 편안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예. 여기가 보온 둘레길이라고요? 예. 우리 국립대전현충원에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 그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그 정신을 살리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시대가 뭐 옛날처럼 그냥 강요해서 무슨 이렇게 동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일반 시민들 또 학생 아이들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공원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대성공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난 10.04km의 보온 둘레길. 오르락 내리락 걷다 보면 현충원의 숨은 명소가 나타나죠. 아, 여기네요. 보온 둘레길을 쭉 걷다가 목이 마를 때쯤 탁하니 있는 반가운 샘터입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한 걸음에 달려가 봅니다. 둘레길 산책 중에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 물맛도 참 좋아 명소가 됐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어서 자주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둘레길 걷다 보면은요, 햇볕이 거의 없고 거의 그늘이에요. 그래서 삼복더위에 와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또 물맛도 예. 여기 안반수에서 나오는 건데 네. 물맛도 굉장히 좋아요.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로 살림욕을 한 뒤 보온 샘터에서 시원한 샘물을 마시면 더할 나위 없이 청량한 기분입니다. 그래, 이 맛이야.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여기에 올라오니 국립중앙대전 현충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현충원이 넓은 건 알고 있었지만 곳곳에 의미 있는 장소들 또 편히 쉴 곳이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도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가족들과 손잡고 이곳 현충원으로 꼭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새로운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마다 6월이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들이 있어 오늘이 있음을 새삼 느끼는 거죠. 호국 보훈의 달 6월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아 나라 사랑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남 여행 코스에서 빠질 수 없는 이곳, 바로 우수영입니다. 제철 농수산물을 가득 만날 수 있는 해남 전통시장 우수영 5일장부터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우수영 문화마을까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고장 해남 우수영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저는 지금 해남 우수영에 나와 있습니다. 해남 여행 중에 단연코 빠질 수 없는 이 우수영에 대해서 오늘 알찬 코스를 준비해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 순서로 바로 이 우수영 5일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철을 맞은 농수산물을 가득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해남 우수영 코스는 바로 해남의 다양한 제철 농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우수영 5일장인데요. 매월 4일과 9일에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우수영의 명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싱싱 너무 싱싱해요, 물고기들. 그러죠. 아침에 바로 잡죠. 어떻게 여기 지금 5일장 열렸는데 좀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오시나요? 그럼요. 어때요? 많이 오시죠. 여기는 다 자연산이잖아요. 아니, 이게 막 생선 팔딱팔딱 뛰는 게 이 생선을 오늘 언제 들어온 건가요?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가서 잡았죠. 4시에? 4시에 잡아서 잡아서? 7시에 도착했어요, 여기. 다양한 고기가 많이 있어서 독도 있고, 민어도 있고, 상어도 있고, 상어도 있고. 상어? 다양한 생선에 상어까지 만날 수 있는 해남 우수영 5일장.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해산물들로 가득한데요. 바로 상인들이 직접 그날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방금 사신 거? 숭어. 숭어? 숭어 오늘 뭐 해 드시려고? 썰어 먹게. 썰어 먹게. 살았을게. 살아있으니까 싱싱해서. 싱싱한 해산물도 만날 수 있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팔기도 하는데요. 상인들만 있는 시장하고는 다른 시골 전통시장인 우수영 5일장입니다. 네, 어머님. 오늘 여기 몇 시에 나오셨어요? 5시에. 새벽 5시에 엄청 일찍 나오셨는데? 어떻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어요? 못 팔았어. 이 시골이라 많이 나올게. 참 갖고 가. 제가 이따 좀 가져갈게요, 어머님. 근데 이거 지금 2개 다 어머님이 직접 재배해서 내가 가져오신 재배한 거예요? 거예요. 우수영 5일장에서는 특별한 장소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새를 달고 농기구들을 만드는 대장간입니다. 단골 어르신들이 생길 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인데요. 이제는 좀처럼 찾기 힘든 대장간부터 추억의 간식 뻥튀기까지 만날 수 있는 우수영 5일장. 예전 시골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전통시장입니다. 눈길 닿는 곳곳마다 제철 수산물이 가득한 5일장에서 임유진 리포터의 눈길을 사로잡은 물고기가 있었는데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오늘 많이 파셨어요, 어머님? 예. 많이 파셨어요? 예, 많이 아니, 팔았어요. 어머님 근데 지금 팔고 계시는 게 미꾸라지. 예. 얘도 미꾸라지? 더렁이. 뭐요? 더렁이. 더렁이? 예, 더렁이. 아니, 이게 한번 들어서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어머님. 미꾸라지와 닮은 이 물고기는 바로 드렁어리입니다. 아니, 어머님 이거 드렁어리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요. 퍽 꽈갖고 잡수면 돼요. 저기 퍽걸찌개, 마늘, 생강 그런 거 다 두고. 어디에 그렇게 좋아요? 남자들한테 최고요. 아이쿠. 아이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님 많이 파세요. 이 드렁어리들 다 어디에서 사는 생물이에요? 도랑. 도랑이에요. 저수지. 자연생이라 자연생. 자연산. 예. 오늘 아버님께서 손수 다 잡아오신 거. 예. 아버님 잡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겠어요. 제철 맞은 싱싱한 농수산물과 함께 사람 사는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의 매력 느껴봤으니 이제 다음 코스로 넘어가야겠죠? 해남 우수영의 또 다른 여행 코스는 바로 5일장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입니다. 예전 진도에서 오는 배들의 교통 요충지였던 곳에서 지금은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마을로 변신했는데요. 마을 전체가 미술관에 방불케 할 만큼 아름다운 마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해남 우수영의 또 다른 명소라고 합니다. 해설사님, 여기가 지금 우수영 문화마을이잖아요. 예, 여기가- 이 마을이 어떤 곳이에요? 이 마을이 전라 우수영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서남해안을 500년 동안 지켜왔던 수군 기지였죠. 우수영 이 문화마을에 오면 꼭 봐야 되는 벽화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벽화가 1597년 9월 16일 날 일본 수군이 한양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330척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판옥선 13척으로
그 유명한 일자진법을 써서 대승리를 거둔 벽화가 되겠습니다. 우수영 문화마을에서 꼭 들려야 할 것도 있는데요. 이곳은 우수영 문화마을 안에 있는 정제카페라는 곳인데요.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집신도 걸려 있고요. 굉장히 이 전통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전통의 느낌이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뱃사람들의 하룻밤 쉼터였던 여관을 개조한 공간인 정제카페는 밖에서는 옛날 농기구들로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예전 추억의 향기가 가득한 또 다른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해설사님. 제가 지금 여기를 딱 들어왔더니요. 여기 분위기가 한눈에 봐도 약간 옛날 학교 분위기 맞죠? 여기 주민들이 1920년도부터 네. 1960년도까지 40년간의 세월에 옛날 교실 한 칸이 그립다 해서 여기다 만들어 본 것입니다. 교복 걸려있는 것도 제가 지금 봤거든요. 교복은 다 어디서 났어요? 여기 주민들이 네. 다 기증한 거예요. 여기 주민들이. 옛날에 직접 입으시던 거를? 예. 교복을 입고 그때 그 시절 학생으로 변신도 해보고요. 저 옛날 좀 사람 같나요? 이곳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 바로 추억여행인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그때 그 시절 물건들이 가득한 정제카페. 정겨움에 아늑함까지 더해진 정제카페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요. 명량 해전지인 우수영 마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와 예술을 조금 더 살려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있을까요? 특히나 관광순례 보존의 고장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성기 복원이 되면은 정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그런 고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순례 본고장이기도 한 해남 우수영 마을. 마을 곳곳에는 우수영의 삶과 문화를 담은 벽화들이 가득한데요. 역사의 고장에서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 해남 우수영. 전통시장 5일장부터 우수영 문화마을까지 정말 알차게 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한 역사,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예술적 감각을 느끼러 해남 우수영으로 놀러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철 맞은 농수산물이 가득한 해남 전통시장인 우수영 5일장부터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수영 문화마을까지 만날 수 있는 해남 우수영. 문화가 숨쉬는 해남 우수영에서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에 따스한 감성 한 줄기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질풍노도의 청소년기 일찍부터 진로 탐색에 나선 학생들. 네, 대시고 머리에 끈을 왼손으로 경찰의 제복과 하는 일이 멋져서 경찰청장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제 적성에 딱 맞다고 생각해서 승무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아니면 하늘의 꽃 승무원? 청소년의 꿈찾기 현장을 찾아가 본다. 대구 달서구의 한 치안센터 앞에 재기발랄한 학생들이 모였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데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체험하러 왔어요. 저 오늘 여기 교육받으러 왔는데 평소에 좀 관심 있던 거라서 조금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학생들이 치안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한다? 이름하여 청소년 경찰학교. 반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그리고 경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파출소와 지구대가 통합되면서 남는 파출소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부와 협력해서 이런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공간이 제공되고 있고요. 경찰학교 입문은 이론 수업. 근대 경찰의 역사부터 학교 폭력 예방까지 눈높이 수업이 진행되는데 열의가 남다르다. 사이버폴이 되어서 이 활동을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이버상에서 폭력을 당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요. 요즘 사회적 범죄나 학교에서 왕따나 따돌림 같은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체험이 기대가 됩니다. 이론 수업에 이어 체험 교육이 실시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 바로 시뮬레이션 사격이다. 그다음에 이 빈 부분을 이렇게 붙이고. 사수 하나는 명사수? 이만하면 낙제점은 아닌데 생각보다 사격이 만만치 않다. 총도 되게 무겁고 눈도 한쪽 눈을 감고 하니까 눈이 되게 아팠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신선했는데 만약에 경찰분들이 진짜 도주하는 범인을 잡으려고 총을 쏘려고 하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는 체험도 있다. 학생들의 미션은 체험실 곳곳에 숨겨진 17개 위장 카메라 찾기. 이런 체험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범죄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진 학생들. 결국 미션 완수는 실패. 이런 곳에 카메라가 있을 줄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USB가 카메라가 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했고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숨겨 놓을 수도 있다는 게 놀랍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서워요. 경찰학교 체험의 하이라이트? 진짜 간지네. 청록색 제복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찰로 변신은 물론 수갑을 비롯한 각종 경찰 장구까지 착용할 수 있으니 영화의 한 장면도 자연스레 나온다. 제가 직접 학교폭력 체험도 해볼 수 있었고 사격도 처음 해본 거라서 되게 의미 있었고 학교 폭력이 많이 있는데 그 학교 폭력이 앞으로 사라지고 저희가 웃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찾아오면 좋겠어요. 장래희망이 법조인 쪽이었는데 지금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꿈이 조금 경찰 쪽으로 바뀐 것 같아서 좀 좋았어요. 청소년 경찰학교는 청소년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체험 신청이 가능하고 체험 신청은 청소년 경찰학교 홈페이지나 담당 학교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 금절하고 범죄 예방 노력하자. 청소년 경찰학교 파이팅! 청소년 진로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또 한 곳. 익숙한 방송이 들리는데 이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까지 가는 옷차림과 자세를 보니 감이 딱 온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승무원 중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행기는 그다음에 기장님 성함, 몇 명의 승무원. 오늘 여러분을 모실 기장은 홍길동이며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벨트는 벙크를 끼고 하늘의 꽃이라 불리지만 마냥 화려한 직업이 아니다. 장거리 비행 동안 수많은 승객들을 응대해야 하니 강한 체력과 책임감, 서비스 정신은 필수인데 저는 평소 활발한 성격과 자신을 잘 가꾸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을 잘 가꿔 훌륭한 승무원이 되고 싶어 승무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 이륙전 실시되는 안전시범은 연습 1항목. 식사 순서는 창가 쪽에 있는 승객분에게 먼저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기내 서비스에도 규칙이 있는데 주문하신 비빔밥 나왔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직은 익혀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자세나 표정과 같은 이미지 메이킹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가 너무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소가 완벽하지 않아서 미소 교정 연습을 통하여 미소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쳤는데 또다시 화장을 고치고 차림새를 정리하는 학생들. 뭔가 다른 일정이 있는 듯한데
준비 다 됐지? 출발할까? 네. 본격적인 체험은 지금부터란다. 승무원을 꿈꾸는 대구 경북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학 항공과 면접의 예행 연습격인 예비 승무원 대회. 드디어 대회에 막이 오르고 긴장감 속에서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공개 모의 면접이 펼쳐졌다. 승무원을 꿈꾸는 예비 고등학생들에게 열정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의 꿈을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면접 실전장 못지않은 분위기. 평가하는 심사위원들도 전직 승무원이자 현직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들이다.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서비스 마인드, 편안한 이미지, 다른 자세와 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당장 몇 달 후 혹은 1년 후 대학 면접장에 서게 될 학생들에겐 귀한 경험인데. 안녕하십니까. I think flight attendant is a job that gives passengers the first pleasure of traveling. 사랑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말보다 따뜻한 말이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의 취미는 춤입니다. 저는 모든 춤 장르 중에서도 K-팝과 팝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순서까지 예리함을 놓지 않는 심사위원들. 감사합니다. 이제 결과 발표만 남았는데. 대상은 유예슬 학생입니다. 입시생이자 승무원 지망생으로 걸어온 길에서 처음 맺은 결실이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 받게 돼서 지금까지 노력한 거 보상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고요. 웃으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발음이 흐려져가지고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오늘 대회는 꿈을 향해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실수를 하였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 없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승무원이 꼭 되고 싶어요. 단 하루지만 선망하던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학생들. 미래는 도전하는 이들의 것.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소프라노 색소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엘프 색소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웃음과 감동이 있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 무대 위에 올라 연주하는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 홍천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전을 축하하는 의미로 마련된 자리라는데 홍천 산골중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감동의 음악회. 초여름 저녁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멋진 음악을 선물한 특별한 음악회 현장 찾아가 봅니다. 멋진 음악을 들으러 간 곳은 홍천 서석중학교.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보다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교생이 39명인 아담한 학교. 학교는 작지만 저마다의 큰 꿈을 키워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19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중학교의 어린이들이 찾아왔다.
학생 수가 적어 예체능 활동이 어려운 시골 초등학교와 연계해 수업이 진행된다. 한 주에 한 번이나 두 번 바이올린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플룻 배우러 왔어요. 저도 플룻 배우러 왔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진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초등학생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죠. 악기도 어렵고, 근데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게 되고, 또 좋은 강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끼리 또는 중학교끼리 못하는 합주를 같이 이제 합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합주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음악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악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애착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연주. 그 어떤 대도시 학교도 부럽지 않다. 학생 한 명당 한 가지 악기를 배우고 있다는데, 특히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바이올린이 어떤 악기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게 해주셔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곡, 저희가 할 수 있는 쉬운 레벨의 곡들은 저희가 거의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문화 활동에도 좋고 그러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나는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밴드반.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반을 선택해 악기를 배우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며 실력도 쌓고 우정도 쌓고. 장난치고 어린 줄만 알았는데 연주하는 모습이 꽤 진지하다. 신나게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또 재미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도 드럼을 치게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리듬을 맞출 때 내가 이 리듬을 알지만 내 멋대로 손이 안 돼서 많이 어려워요. 확실히 도시 애들보다 다른 게 적극적이고 애들이 순수해서 가르치기도 좀 재밌긴 해요. 도시 애들은 이제 너무 빡빡하게 일정이 있으니까 좀 쫓기듯이 이렇게 또 인구도 많고요, 애들이. 이번엔 플룻이다. 플룻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아직은 배울 게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의 연주지만 플룻의 매력을 알기에는 충분하다. 이제 간단한 연주는 척척 할 수 있을 정도. 색소폰을 통해 울려 퍼지는 중후한 울림. 색소폰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간다. 멋진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호흡도 중요한데 소리가 꽤 안정적이다. 색소폰이라는 악기의 매력에 빠져 열심히 연습한 학생들. 오늘은 특히 공연을 앞두고 더 열심히 연습 중이다. 평소에 좀 부족한 점도 많아서 긴장이 되고 하는데 부모님도 오시고 좀 큰 공연이다 보니까 좀 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학교가 또다시 북적인다. 그동안 이제 색소폰도 사달라 그래갖고 색소폰도 따로 사줬댔어요. 집에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오늘 기대가 커요. 잘할 수 있을지 어떨지. 우리가 이제 한번 구경하려면은 홍천군까지 나가서 진짜 돈도 내고 또 줄 서고 예약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축제를 벌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뜻깊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2019 예술꽃 씨앗학교 음악회. 음악회의 수준을 높여줄 전문 연주자들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기와 친구들. 현악기의 아름다운 선율로 클래식의 멋과 매력을 선보인다. 이번에는 예술꽃 씨앗학교 강사들의 무대. 그동안 교실에서 악기를 가르쳐주던 모습이 아닌 무대 위에서 진짜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만났다. 교실에서는 친숙한 선생님이었지만 무대 위에서 만나니 더욱 멋져 보인다.
한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클래식 음악회. 특별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잠시 음악이 주는 삶의 여유를 즐겨본다. 음악회를 더 빛나게 한 특별 초청 공연. 드디어 서석중학교 학생들의 차례. 떨리는 긴장감 속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공개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작된 연주. 처음 긴장한 모습과는 달리 어느새 평온함을 찾았다.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서둘지 않고 찬찬히 음을 짚어간다. 이번 처음에 했는데 80%밖에 못해서 아쉬웠어요. 근데 다음에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솔직히 여기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런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 강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악기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아마 좋은 기회고 또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날레의 장식은 모두가 함께 연주하는 아리랑 환상곡. 남과 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연주다. 예술이란 이름의 씨앗으로 활짝 꽃을 피우게 될 학생들. 진한 향기와 울림이 있는 꽃으로 피어날 홍천 서석중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진짜 로컬 맛집들을 찾아가는 시간, 로컬 식객들의 단골 맛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로컬 식객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포항 시민들의 휴식처, 아름다운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어머, 바다는 벌써 여름이네요. 포항식객의 박동주입니다. 제가 오늘요 일을 하러 왔는데 놀러 온 것 같아요. 이 바다를 보면 늘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로컬 식객은요, 이 백사장에서 바닷가에서 아이와 자주 놀아주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로컬 식객으로 모셔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로컬 식객 주인공 도준영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8만여 명의 초등 부모들과 함께 자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활동해온 일명 도반장님. 오늘은 귀여운 아들 건우와 함께 아이들과 가기 좋은 우리 동네 맛집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도반장님과 귀여운 건우의 활약 기대해 주세요.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우리 건우 군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건우야, 오늘 왜 왔어 여기? 방송하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버님하고 인터뷰를 해볼게요. 8만여 명의 그 어머니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운영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8만 명이 넘는 어머님들하고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남자분이 어떻게 엄마들 대상 카페를 하게 됐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봐. 여기 더워요. 네네. 네. 그 10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조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될 시기였는데 찾아보니까 육아만 카페는 많은데 교육 카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카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얼떨결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지금 얼떨결에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건우가 태어나면서 이제 어린이 재단을 한번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카페를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또 큰 꿈까지 품고 계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와 가기 좋은 맛집을 추천해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의 추천인가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의 추천입니다. 우리 건우? 네. 야, 건우야, 이 집 정말 맛있어? 네, 맛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맛은 또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건우 믿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우야, 덥지? 빨리 가자. 저 그늘로 가자. 빨리 와, 빨리. 자, 빨리. 더워. 오세 건우가 추천한 오늘의 맛집. 한상 푸짐하게 차려진 메뉴의 정체는 바로 생선구이. 고소하고 짭조름한 원조 밥도둑이죠.
저는요, 이 건우가 추천한 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뭔가 아기들이 먹을 만한 이렇게 좀 달짝지근하면서도 뭔가 아기자기하고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생선구이 집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저희는 네. 음식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엄마가 좋아하는 요. 엄마요? 네. 그럼 건우 엄마가 추천한 집이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 엄마가 좋아하면 아이에게 그 사랑이 그대로 가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첫 번째는 아이가 모르니까 예. 엄마가 선택하지만 다음부터는 건우가 항상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엄마가 좋아하는 집에 갔다가 그 뒤로부터는 건우야 우리 갔던 집에서 어떤 집이 맛있었어? 이렇게 해서 건우. 그렇죠. 그 중에 선택받은 것이 바로 이 생선구이. 네, 맞습니다. 네. 건우야. 건우 생선구이 좋아? 생선 맛있어? 안 무서워 생선 물고기? 좋아합니다. 요즘은 키가 조금 크려고 하는데 고기 먹고 싶다라고. 이야. 그러니까 정말 편식 안 하는 애들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우가 뭐든지 좀 잘 먹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이의 입맛에 또 맞았다고 하니까 과연 맛은 어떨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마침내 노릇노릇 잘 구워진 생선 한 상이 나왔습니다. 2인 세트를 시키면 푸짐한 밑반찬은 기본. 이렇게 갈치, 가자미, 열기, 고등어구이까지 모두 맛볼 수 있다고요. 짜잔! 드디어 이제 요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기가요. 아빠 배고파. 언제 먹어? 계속 배고프다. 배고파 건우? 네. 빨리 먹고 싶어요? 네, 굉장히 미안합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그 주인공이죠. 오늘의 생선구이. 4종 세트네요. 4종 세트. 선물 세트 같아요. 네. 하나하나 지금부터 이름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이 친구는 열기입니다. 오늘 우리 립싱크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친구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예요. 네. 이 친구는 까자미입니다. 까자미예요. 저 친구는 갈치예요. 네.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생선 이름을 잘 외우고 계신 분이 잘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맘카페 하시는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이 튀김 때문에 온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튀김 엄청 좋아하죠. 건우야, 이 튀김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한 메뉴도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건우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우야 먹어볼까? 야, 신난다. 신난다. 건우도 좋아하는 생선구이, 그 맛은 어떨까요? 통통한 살을 발라 따끈한 밥과 한 입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고요. 다양한 생선을 모두 맛볼 수 있으니 질릴 틈이 없습니다. 영양 만점 생선구이, 끌린다 끌려. 완전 그 바닷가에서 생선 4마리가 전쟁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전쟁터 수준입니다. 초토화. 뼈 다 바르고 고기 살 다 찢어지고 너무나 맛있게. 엄청 맛있죠. 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선 중에 싱싱한 비결이 있다면서요, 이 집에. 이 집의 비결은 사실 생선도 제철에 잡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제철에 잡아서 바로 급속 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손질을 여기서 직접 해서 그러면 신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요 바로 해가지고 그렇죠. 바로 냉동시켜 놓으면 해동시키면은 거의 처음에 밥 한 맛이 나죠. 저 좀 알죠? 많이 하시네요. 하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름에 가을에 나는 갈치를 먹겠다고 해서 잡아올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근데 가장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공수해 오시는 거네요. 그렇죠. 건우 맛있었어? 네. 정말 얼마나 맛있었어요? 리액션. 이 표정이 보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우리 아이의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맛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건우가 이 동그라미 그림만큼이면 만점이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 그러면은 맛은 만점이다 치고 가성비를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고기 한 입 주시고.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여기 2인 기준으로 25,000원 정도. 지금 이상. 네, 이상 전체가요. 여기 이제 2인분이잖아요. 그렇죠. 25,000원 공깃밥 별도.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오시게 되면 2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27,000원에 생선을 4가지 종류를 먹기는 어렵죠. 가성비 좋네요. 또 그리고 우리 건우가 이만큼요 맛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의 입맛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맛과 가성비 모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점은 4.9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점수예요.
푸짐한 생선구이 한상 별점 4.9점. 아이와 함께하는 외식, 메뉴가 고민이셨다면 맛과 영양 모두 챙길 수 있는 생선구이 한상 어떠실까요? 최연소 출연자 건우의 선택을 믿어보세요.